강남 타워팰리스 꼭대기 펜트하우스에 화려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현직 보험 설계사까지 동원이 됐는데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4천 명이 넘습니다. 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여기 화면을 보니까요. 월세가 3,300만 원, 예. 전망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의 최고급 그 오피스텔이었고 최고급 오피스텔의 펜트하우스라고 부르죠. 복층 구조로 된 그곳을 월세만 3,300만 원을 주고 사무실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유령 회사들을 채워놓고 예. 본인들이 이 투자 자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두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군요. 일종의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이 다른 예. 어떤 기존의 사기 사건과도 조금은 구별이 되는 예. 게 애초부터 대상자들, 피해 대상자들을 의사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사업가들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예. 특별한 공간을 마련을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이 4천 명이 넘고요. 피해액도 1,0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 동안에 벌어진 예. 일인데 네. 이렇게까지 저런 상황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누구와 할지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투자자들을 유인해서도 이게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는 장소 자체가 아니다. 예. 1대1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면서 투자 아이템 같은 경우도 쉽게 검증이 안 되는 것들 있죠. 쉽게 검증을 할 수 없는 것. 중국에서 예를 웨딩 들자면요?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디오피아의 커피 농장 같은 데 투자를 한다거나 이건 이제 현재 가서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현재 상황이죠. 가서도 보여줘도 어떻게 예. 확인하겠습니까? 사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네. 있는지 그런 식의 것들을 했던 거죠. 본인은. 일부 투자를 하긴 했습니까?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예. 경찰에서는 유사수신 그러니까 네. 투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만 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수사를 들어갔는데 예. 실제로 사기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게요. 투자를 전혀 안 했던 거죠. 그냥 네. 이 사람한테 투자 받은 것으로 일부 수익금 저 사람한테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폰지 사기라고 하죠. 그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뒷사람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앞사람한테 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금 계속 그 사기를 친 건데 그런데 지금 하나 주목할 것이 현직 보험 설계사들을 이용을 했단 예. 말이죠.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네트워킹 이거를 이용을 했으니까 이 피해가 좀 어마어마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건의 또 하나의 특징점이 예. 보험 설계사들 한 60명 가량을 60명 영업사원처럼 부린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집해 오면 거기서 얻은 수익의 5%에서 80%가량을 나눠줬고요. 8%가량을. 네. 어떤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당 명목으로 받은 게 6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60억 원을 네, 받았어요. 그러니- 수당 명목으로. 예. 그러니까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 자신에게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고 정상적인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네. 그 상품을 해지하게 만들고 이쪽에 엉뚱한 데 네.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기는 가장 큰 게 그 사람의 신뢰를 얻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수년 동안 거래를 해왔던 보험 설계사가 이게 정말 좋은 믿을 상품이라고 수밖에 없죠. 본인을 하니까 예. 누구라도 덜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60명이 각각 관리하는 사람들을 따지면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을 둘러싼 파장 같은 것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보험 설계사들이 개인정보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투자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좀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네, 이 이게 보험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한 거고 보험 설계사는 또 보험회사의 그 관리 감독까지 다 이런 부분까지 받는 사람들은 아니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에는 보험 설계사 개인에게 손배 청구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이 보험 설계사들도 처벌을 받습니까? 보험 설계사들은 아마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거나 공범으로. 가담 정보에 따라서 예. 어느 정도까지 이 사실을 알고도 예. 거기에 유인한 것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죠. 예. 지금 사기당한 금액이 1,300억이 넘는데요. 이 돈은 일부 지금 펜트하우스 빌리는 데도 썼을 테고 일부 아까 60억 정도 돈을 수당 명목으로 나간 돈도 있을 테고요. 쓴 돈 말고 나머지라도 이게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예. 추징 보전이라고 하죠. 민사로 치면 압류하는 것처럼 그 범인들이 가지고 네. 있는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으면 환수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텐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해외에 빼돌렸다거나 소비를 해버렸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투자금을 되돌려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면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한 개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군요. 천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험사에 그럼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것이 본인이 어쨌든 속아서 했지만 예. 보험 설계에서 속아서 했지만 본인의 의지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 책임 묻기는 또 어려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피해로 남을 겁니다. 네, 앞으로 은행 이자 10배라든가 사무실이 너무 으리으리하게 화려하다든가 이러면 한 번쯤 좀 의심을 해봐야. 저도 이 사건의 경위를 보고는요. 예. 나라고 이걸 안 속을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발달한 지능적인 뭐 투자도 많이 한 속을 만한. 아주 전문적인 사기였던 겁니다. 네, 본인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좀 답답하네요. 예. 지금까지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